안녕하세요. 청주교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추성현입니다. 지난번까지 제가 다이얼로그 플로우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해서 챗봇을 만드는 거를 선생님들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이 구글 홈 AI 스피커를 어떻게 내 핸드폰과 연결을 하고 또 내가 만든 챗봇을 이 스피커로 구현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먼저 이제 PPT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PPT를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구글 앱 스토어에서 구글 홈이라는 이 앱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저 오른쪽에 보시는 모양이 이제 구글 홈 앱의 그 아이콘 모양을 보여주는데, 설치를 하시면은 이 앱을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접속을 하시면은 이런 식의 이제 사진이 뜨실 거예요. 가장 왼쪽에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보면은 가장 아래에 네 가지 아이콘이 있어요. 집 모양도 있고 나침판 모양도 있고 여러 아이콘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계정이라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계정이라는 화면으로 넘어가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본인의 이제 구글 계정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 이름과 제 계정이 여기 있죠. 이 계정을 클릭을 하시면은 오른쪽 두 번째 사진처럼 선생님들 여러 가지 계정을 여기다가 연달아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은 검은색 네모로 제가 표시를 하셔서 이 부분만 클릭을 하셔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을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계정을 보시면 지금 사진에 계정이 총 5개가 있죠. 구글홈 AI 스피커를 연결을 하실 때 하나의 계정으로 2개든 3개든 스피커를 연결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하나의 계정에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3개가 독립적으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학생 3명이 3개의 AI 스피커를 활용을 할 때 AI 스피커 하나가 작동이 될 때 다른 2개는 작동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계정이 하나밖에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3개의 AI 스피커가 이 3개의 따로 이제 다른 계정에 연결이 돼 있으면은 학생 3명이 그 스피커 3개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든 연습을 해도 크게 문제 없이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 계정을 여기다 연결하시고 나면은 다음으로 아래 메뉴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나침판 표시에 있는 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탐색하기라는 창으로 넘어갑니다. 탐색하기라는 창으로 넘어가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을 보면 기기 한 개 찾음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주변에 AI 스피커가 하나가 탐색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AI 스피커가 2개가 지금 전원이 켜져 있다면은 기기 2개를 찾았다는 메시지랑 같이 밑에 이제 그 모델명이 다 뜹니다. 지금 하나를 찾았기 때문에 밑에 설정을 누르시면은 두 번째 사진처럼 구글 홈 찾음, 그리고 이 기기를 설정하시겠습니까? 라는 화면이 뜨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정 화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얘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얘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 AI 스피커가 자체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를 다 찾아요. 찾고 나서 소리가 들리나요? 라는 화면이랑 같이 AI 스피커에서 그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서 소리를 들으면은 잘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또 얘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홈 개선에 참여하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AI 스피커를 활용하시면 하실수록 그 정보가 구글 본사로 넘어가서 이 구글 어시스턴트 이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는 데 활용이 된다고 해요. 근데 굳이 내 개인정보나 내가 사용하는 것들이 기록되는 게 싫다 하시면 아니오라고 누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이는 이 기기는 어디에 있나요? 이 화면은 이 기기의 위치를 설정하는 건데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AI 스피커가 본인의 위치를 탐색하지도 않고 그냥 이건 사용자 중심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내 방은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해 놓은 거고, 이 밑에 스크롤을 내리시면은 방이라든지 그 베란다라든지 거실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위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챗봇을 활용할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이제 위치 설정까지 하셨으면은 이 챗봇의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AI 스피커를 하나만 사용하실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교실에서 AI 스피커를 5개나 많게는 저 같은 경우는 10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 AI 스피커의 이름을 구분 지어야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시킬 때 이제 헷갈리지 않고, 또 이거를 나중에 평가에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또 뭔가 활동을 만드셔서 적용하실 때 헷갈리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름을 클래스라고 한번 임의로 지정해 볼게요. 지정을 한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은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와이파이 연결란으로 가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주변에 와이파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활용하시는 와이파이 또는 방에서 활용하시는 그 와이파이를 연결해야지, 다른 와이파이를 잘못 연결하면 챗봇이 작동이 되다가 중간에 끊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의 와이파이를 확인하셔서 클릭을 하시고 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연결이 다 되고 나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사진처럼 구글 어시스턴트와 관련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핸드폰에 선생님들이 처음에 구글 어시스턴트를 설치하셨을 때도 이런 화면이 나오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그 약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을 눌러 주시면은 이런 화면으로 나와요. 첫 번째 화면은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의 언어를 설정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구글홈이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없었어요. 무조건 영어 버전밖에 없었는데,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에 구글홈이 이제 수입이 되면서 언어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한국어로 설정을 하면은 다이얼로그 플로우도 한국어 버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용 챗봇으로 구현은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영어 학습용 챗봇이기 때문에 언어도 영어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이얼로그 플로우로 챗봇을 만들었을 때 그 챗봇도 영어 버전으로 잘 호환이 됩니다. 만약에 한국어 버전으로 AI 스피커를 설정하고 나서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실행하시면은 그 언어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언어까지 설정을 하셨으면 두 번째는 이제 보이스 매치 활성화라는 화면인데, 이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AI 스피커가 그 주인의 목소리를 다르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뭐 가족 중에서도 제 AI 스피커는 저의 목소리를 인식해서 제가 말을 할 때는 저와 관련된 스케줄이라든지 저와 관련된 뭐 정보나 사진이나 음악들을 이제 스캐닝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사실 여기서는 1대1로 AI 스피커가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AI 스피커랑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이스 매치는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아니라 여기서는 취소를 눌러주세요. 취소를 누르셨으면 이제 개인정보 검색 결과 확인인데, 여기가 조금 예민하실 수 있는데, 이 개인정보 검색 결과라는 것은 이 AI 스피커가 선생님의 모든 개인정보를 다 불러들이고 이걸 활용한다기보다는 다이얼로그 플로우 챗봇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AI 스피커가 선생님의 계정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 접속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취소를 누르시면은 이 AI 스피커를 활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선생님께서 다이얼로그 플로우로 만드신 챗봇을 이 AI 스피커로 구현하실 때는 이제 구현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동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이얼로그 플로우 챗봇을 만들어서 선생님께서 AI 스피커로 구현을 하실 때에는 이것에 동의를 눌러 주셔야만 얘가 문제없이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액세스를 동의까지 하고 나면 어시스턴트 음성 선택인데, 보이스 1 같은 경우는 뭐 여자 목소리고 보이스 2는 남자 목소리여서 이거는 뭐 학급 상황에 따라 또는 선생님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크게 또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인데, 이 주소 입력 같은 경우는 다이얼로그 플로우 챗봇을 활용하실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냥 AI 스피커의 기능 자체를 사용하실 때, 뭐 내가 사는 지역에 날씨를 묻는다거나 내가 사는 지역에서 뭐 서울이나 부산까지의 그 거리 또는 부산까지 갈 때 지금의 교통 상황을 알아볼 때는 지금 이 AI 스피커가 있는 주소를 얘가 그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뭐 건너뛰셔도 되고, 또 주소 확인을 누르셔서 이 주소 입력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음악 서비스 추가인데, 이거는 뭐 선생님들께서 유튜브 뮤직을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버그스를 사용하실 때 만약에 여기 계정이 있으시다면은 이 AI 스피커를 통해서도 그 음악을 재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는 음악 재생도 한번 시켜보고 싶다 하시면은 다음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뭐 다이얼로그 플로우 챗봇을 활용할 때는 크게 뭐 상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라는 버튼을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 오셨는데, 여기까지 이제 주소랑 뭐 음악 서비스 추가라든지 음성이나 개인정보 검색 결과 확인까지 동의를 누르시면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을 누르시면은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 완료가 다 뜨면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완료가 다 뜨시면은 그냥 구글 홈 스피커를 두고서는 뭐 OK 구글이라고 말하셔도 되고 헤이 구글이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확인하실 땐 여기에 이제 색깔이 불빛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보시면 돼요. OK 구글, 이제 불빛이 들어오죠. 또 헤이 구글, 또 불빛이 들어오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이얼로그 플로우 챗봇을 만들었다. 그럼 그거에 맞게 선생님들께서 챗봇을 불러오시면 돼요. 제가 한번 그 설정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다이얼로그 플로우 챗봇을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Talk to board game. Okay, getting the test version of board game. Good day.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만든 챗봇이 잘 실행이 된다고 확인이 되면은 이 상태로 교실에 두고 아이들이랑 같이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구글 홈 스피커를 선생님들이 만드신 챗봇이랑 연결하는 방법도 선생님들 핸드폰이랑 연결하셔서 교실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